안녕하세요. 한류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정예인 순정 고백 또 터졌다.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글로벌 2위에 오른 K 로맨틱 코미디를 소개하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이런 역같은 사랑이 여름말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를 선보이며 안방극장을 설렘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런 역같은 사랑은 기억상실에 걸린 검사 고은세와 자칭 남자친구라 우기는 복싱 코치 장태하의 설렘 찐득한 동거 생활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10일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이런 역같은 사랑은 TV쇼 부문 글로벌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본격적인 흥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작품은 지난 8월 7일 뜨거운 기대 속에 공개된 이후 아는 맛 순정 로코라는 평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예인과 하영의 로코 케미가 계속해서 다음 화를 찾게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마디로 아는 맛이지만 자꾸만 손이 가는 과제와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생산된 로맨틱 코미디에 모든 클리셰가 담겨 있어서 한국 시청자들은 보다 보면 조금은 식상한 느낌마저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지금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대부분 액션, 스릴러, 판타지, 공포 등 장르물에 치우치면서 전통적인 강세였던 K-로코 장르를 그리워하던 해외 시청자들에겐 단비 같은 드라마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뻔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12부작이란 긴 스토리가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나 반복되는 느낌이고 8부작 정도로 임팩트 있게 끝났다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솔직히 마지막 12.12화는 그 반전을 8화 이전으로 옮겨도 충분하게 서사가 전달될 것 같은데 감독이 대놓고 12화로 끌고 갈 거야 하는 억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함께한 과자 새우깡을 먹는 것처럼 K-로코가 그리웠던 시청자들에겐 아는 맛이지만 계속 손이 가는 드라마입니다. 지루한데 하면서 다음회가 궁금해져서 계속 페이지를 넘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숨겨진 장점이 통했는지 이 드라마는 이틀 만에 전세계 2위에 오르며 미국, 독일, 일본, 대만을 포함 80개국 탑10, 18개국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위 국가는 베트남, 베네수엘라, 태국, 대한민국, 싱가포르, 살바도르, 페루, 파라과이,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온두라스,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볼리비아까지입니다. 히트맵을 봐도 확실하게 아시아와 남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K-로코를 기다렸던 아시아와 남미 시청자들의 갈증을 풀어준 것 같습니다. 이미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미드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남미에서 이 드라마를 제치고 K-로코가 1위에 오르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를 당황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 두 드라마의 히트맵을 비교하면 이런 역같은 사랑은 아시아 남미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미드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는 남미는 통했지만 아시아에서 전혀 인기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K 콘텐츠가 없으면 아시아 시장을 절대 공략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시 드라마 이야기로 돌아가면 두 사람의 처음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었다 해도 장태하는 고은세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칭 남자친구이자 인연을 동거한 사이라면서 가벼운 입맞춤에 크게 당황하고 모쏠같은 서툰 모습을 보이는 장태하의 고은세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다음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관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잘못됐고 남주가 완전히 쓰레기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스파크와 치명적인 케미스트리가 제 뇌세포를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제발 이 파멸적인 관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매운맛으로 보고 싶으니까요. 내 현실 연애였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캐릭터들이 서로의 인생을 망치며 집착하는 모습은 왜 이렇게 짜릿할까요? 이런 도끼 가득한 유해함이 제 지친 일상에 가장 완벽한 도파민을 공급해주네요. 남주가 걸어다니는 거대한 인간 경고판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온몸에 불이 붙는 수준이네요. 그런데 여주도 만만치 않게 미쳐 있어서 둘이 붙어 있을 때마다 긴장감이 장난 아닙니다. 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관계성에서 저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주가 걸어다니는 거대한 인간 경고판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온몸에 불이 붙는 수준이네요. 그런데 여주도 만만치 않게 미쳐 있어서 둘이 붙어 있을 때마다 긴장감이 장난 아닙니다. 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관계성에서 저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이런 남자를 절대 만나지 말라고 밤새도록 훈계하고 뜯어 말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만큼은 저 쓰레기 같은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해 보여요. 가상의 캐릭터들이라 다행이지 제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이 커플은 서로에게 독약 같은 존재인데 신기하게도 서로가 없으면 숨도 못 쉬는 게 재밌네요. 이게 진정한 트라우마 본딩이자 영혼까지 털리는 애증의 정석입니다. 치유물 따위는 필요 없으니 제발 끝까지 서로를 증오하면서 평생 함께 묶여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주가 또다시 저 쓰레기 같은 남자의 거짓말을 믿고 받아주는 걸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작가는 왜 이렇게 자존감 낮은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여주 캐릭터를 만드는 건가요? 욕하면서도 다음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관계가 가스라이팅과 집착, 정서적 학대로 가득 차 있어서 괴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웃긴 건 연출을 무슨 세계의 운명적인 로맨스처럼 미화해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기분이 나빠지는데도 멈출 수가 없어서 벌써 새벽 3시까지 정주행을 달리고 있네요. 남주가 여주에게 준 상처와 정서적 폭력이 드라마 분량의 80%를 차지하는데요. 고작 마지막에 눈물 몇 방울 흘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역같은 서사에 감동받으라고 강요하는 연출진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서브 남주가 훨씬 다정하고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사랑을 주는데 왜 매번 쓰레기를 고르는 거죠? 여주가 짜릿한 자극과 파멸을 선택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주인공을 응원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네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제 영혼이 완전히 탈탈 털리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기분이 듭니다. 스토리가 너무 자극적이고 유해해서 보고 있으면 제 정신건강이 실시간으로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묘하게 중독성이 강해서 도저히 재생 버튼을 멈추는 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본과 캐릭터 설정만 놓고 보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할 수준의 막장입니다. 하지만 주연 배우의 미친 비주얼과 눈빛 연기가 이 개연성 없는 역같은 서사를 완벽히 심폐소생하네요. 얼굴이 대개연성이라 주연 배우들이 나쁜 짓을 해도 나도 모르게 홀린 듯 납득하게 됩니다. 두 배우의 화면 속 케미스트리가 너무 압도적이라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욕망과 분노가 동시에 뿜어져 나와요. 이런 막장 스토리를 명품 멜로로 승화시킨 배우들의 연기력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주 역할을 맡은 배우가 너무 섹시하고 핫해서 그의 모든 범죄급 악행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절대 응원하면 안 되는데 그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해요. 제 이성은 거부하고 있지만 제 눈과 본능은 이미 이 위험한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다가 갑자기 키스하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도 육체적으로 강렬하게 끌리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고 자극적이에요. 이렇게 유해하면서도 관능적인 텐션을 소화할 수 있는 커플은 이 드라마가 유일합니다. 주연 배우들이 차라리 연기를 못했다면 진작에 하차하고 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텐데요. 쓸데없이 감정 연기를 너무 처절하게 절절하게 잘해서 저까지 그 지옥같은 감정에 동화되었습니다. 배우들의 열연 때문에 이 거지같은 사랑 이야기를 눈물 흘리며 과몰입해보게 되네요. 건강하고 건전한 사랑 이야기는 솔직히 지루하고 아무런 극적 긴장감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집착과 소욕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이런 매운맛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막장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데는 다 그만한 도파민적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평화롭다 보니 드라마에서 이런 극한의 자극을 찾게 되나 봅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겪고 싶지 않는 불륜, 배신, 집착의 소용돌이를 안전하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주인공들의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질수록 제 시청률과 제 재미는 정비례해서 올라갑니다. 남주 여주 모두 정신과 치료와 상담이 시급해 보이는 심각한 결핍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잔인하게 헤집어 놓는 서사가 신선하네요. 이 지독하고 뒤틀린 관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려고 보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제가 가장 열광하는 팬이 되었습니다. 이 지독하고 유해한 사랑 이야기는 한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는 마약 같은 매력이 있어요. 시청자들을 이토록 미치게 만드는 자극적인 대본을 쓴 작가의 천재성에 감탄할 뿐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를 K막장으로 부르며 욕하면서 끝까지 봤다는 댓글 반응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시청자들도 중독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맛, K막장의 맛을 해외 시청자들이 느끼고 있으니 재미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오전에 미국 반응을 소개시켜드렸듯이 은근히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전세계 80개국 탑10, 18개국 1위에 오르며 전세계 통합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 7일 전세계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이런 역같은 사랑이 파격적인 제목과 독특한 장르 변주로 글로벌 외신의 뜨거운 리뷰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 정혜인과 하영이 주연을 맡고 드라마 마이데몬의 김정한 감독과 유 레이즈미업의 모지의 작가가 의기투합한 이 12부작 시리즈는 기억상실증이라는 고전적 소재의 거친 범죄 스릴러와 서정적 멜로를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K 콘텐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주요 외신과 글로벌 비평가들이 내놓은 핵심 분석과 반응을 입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외신들은 영문 타이틀에 나온 스티키 러브가 이러한 중의적 매력을 영리하게 포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의 끈적한 사랑,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두 남녀의 지독한 운명과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완벽하게 관통한다는 평가입니다. 주연 배우 정혜인 역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제목이 매우 대담하다고 생각했지만 대본을 읽을수록 전통 사탕인 여처럼 달콤하고도 찐득한 매력이 넘치는 작품임을 깨달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전문 리뷰 매체 디사이더는 이 드라마를 강력 추천하며 기존 로맨틱 코미디의 공식을 과감하게 깨부순 연출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드라마는 주인공 고운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충격적인 범죄 현장으로 시작됩니다. 디사이더는 첫화 중반까지는 유쾌한 시골 로맨스처럼 흘러가다가 후반 25분 동안 날것의 느와르 범죄 스릴러로 급변하는 전개가 매우 신선하다고 평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엘리트 검사 은세와 그녀를 숨겨주기 위해 가짜 남친 행세를 하는 전직 조폭 출신 복싱 코치 태아의 동거는 시종일관 긴장감을 유지한다. 외신들은 두 사람의 로맨스 이면에서 이들을 쫓는 무자비한 범죄 조직 보스 백상길의 추격전이 결합되어 극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화비평 매체 레저바이트 역시 기억상실 로맨스와 범죄 스릴러의 혼합이 매우 깔끔하게 맞아떨어졌다며 올드한 K-드라마의 향수를 현대적인 스릴러 감각으로 매끄럽게 재해석했다고 호평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과 비평가들이 가장 열광하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배우 하영이 연기한 고운세라는 인물의 독보적인 캐릭터성입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의 K-드라마 토론 스레드에서는 고운세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레딧 유저 리뷰 중에는 대부분의 K-드라마가 강력한 여성 캐릭터를 표현할 때 무술 실력이 뛰어나거나 막강한 재력과 배경을 부여하곤 한다. 하지만 고운세는 고아 출신의 아무런 뒷배경이 없으며 기어까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력 없이 오직 자신의 천재적인 지성, 대담한 용기, 뛰어난 인간이의 능력만으로 거대 권력과 범죄 조직에 맞선다. 진짜 멋진 여성 리더의 표본이다라고 감상평을 남깁니다. 비평가들은 또한 기억을 잃은 와중에도 본능적인 검사의 관찰력으로 가짜 남친 태아의 허술한 거짓말을 날카롭게 간파해 나가는 은세의 주체적인 모습이 극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드라마 DP 시리즈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엄마 친구 아들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한 정혜인의 연기 변신에 대해서도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타임 매거진은 정혜인은 헝클어진 머리와 허름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시골 복싱 코치 장태하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며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순정파의 면모와 거친 과거를 지닌 남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하영과의 눈부신 비주얼 합과 티격태격 케미스트리는 로맨스 장르로서의 본분을 100% 충족시킨다라고 평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두 주인공의 비주얼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시청 가치가 충분하다며 가짜 연애에서 시작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뭉클함을 자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드라마가 전 회차를 동시에 공개한 이후 글로벌 콘텐츠 평점 사이트인 마이 드라마리스트에서는 평점 10점 만점에 8.2점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시청과 입소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 일부 비평가들의 다소 대중적인 클리셰의 결합이라는 유보적인 평가와 달리 전 회차를 끝까지 완주한 시청자들은 후반부의 놀라운 반전과 감동적인 결말에 완벽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전통엿을 만드는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과 일본 로케이션 촬영지 등의 뛰어난 영상미 역시 해외 팬들 사이에서 힐링과 스릴러를 동시에 잡은 웰메이드 프로덕션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역같은 사랑은 뻔해 보일 수 있는 기억상실과 동거라는 소재를 가지고 넷플릭스 특유의 장르적 과감함을 더해 전세계 팬들을 중독시켰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끈적이면서도 애틋한 이 작품은 2026년 하반기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강렬한 달콤한 유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혜인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첫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서 마침내 소원을 이뤘네요. 마음 아픈 장면도 정말 많았지만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제목이랑 내용 갭이 진짜 너무 크다. 완전 달달한 로맨스인 줄 알고 봤는데 그래도 워낙 이런 장르를 좋아해서 앉은 자리에서 정주행 완료. 재밌긴 했는데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느낌. 후반엔 맨 회상 장면뿐인데다 갑자기 환타지까지 나와서 당황. 마지막에 겨우 아버지와의 관계가 확실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선 일절 언급도 없이 그냥 끝나버려서 너무 아쉽네. 이 부분을 좀 더 살려서 풀어갔다면 감동적인 가족의 드라마가 됐을 텐데 말이지. 다 아는 내용인데도 은근히 눈물 나네. 말없이 묵묵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한테 여자는 반하는 걸지도. 항상 부드럽고 맑은 이미지였던 정혜인이 거친 복싱 코치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처 가득한 눈빛과 묵직한 액션 연기가 완전히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거친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다니 그의 연기 스펙트럼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집니다. 처음에는 뻔한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고 가볍게 보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로크와 스릴러 그리고 어두운 르와르 감성이 아주 기묘하고 끈적하게 얽혀 있어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네요. 제목 그대로 아주 역같고 쫀득한 독창적인 장르물이 탄생한 것 같아 정말 신선했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여주인공인 하영이라는 배우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 보석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냉철하고 지적인 검사의 모습부터 기억을 잃고 엉뚱한 은세의 모습까지 능청스럽게 대사를 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비주얼도 완벽하고 감정 완급 조절도 훌륭해서 앞으로 무조건 믿고 보는 배우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 역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을 보고 자극적이만 한 삼류 드라마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연출을 따라 끝까지 완주하고 나니 이보다 작품을 잘 표현한 제목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입덕을 부정하는 과정의 끈적함과 달콤함이 여시라는 소재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감탄했습니다. 조직버스 백상길 역을 맡은 허성태의 악역 연기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악랄함과 진념이 그게 엄청난 긴장감을 불어넣어 드라마의 몰입도를 몇 배로 올렸어요. 정혜인과의 대립신에서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인공들의 치열한 추격전 속에서도 옆마을 주민들이 보여주는 유쾌한 코믹 연기가 최고의 활력소였습니다. 정겨운 이웃들이 투덜거리면서도 은세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에서 깊은 인간미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칫 너무 무거워질 수 있는 느와르풍의 스토리를 조연들이 완벽하게 완급 조절을 해준 웰메이드 극입니다. 매화 엔딩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미스터리한 복선과 반전을 던져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2부작을 주말 내내 밤을 새워가며 단숨에 정주행하게 만든 최고의 도파민 폭발 드라마입니다.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미치도록 궁금하게 만드는 각본의 힘이 대단합니다. 정혜인과 하영 두 사람의 화면 속 비주얼 합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는 내내 눈이 행복했습니다. 체격차에서 오는 설렘은 물론이고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의 케미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상처받은 두 남녀가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들며 구원해주는 서사가 가슴을 아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웃기고 스릴 넘치는 전개 속에서도 인물이 가진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진지하게 다뤄서 좋았습니다. 서로를 만나면서 과거의 껍질을 벗고 진정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은세의 서사가 깊은 울림을 주네요. 단순히 자극적인 오락물을 넘어 인생과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이가 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왜 SNS에서 난리가 나고 시청 순위가 급상승했는지 첫 화를 보자마자 바로 납득했습니다. 한국특유의 세련된 영상미와 탄탄한 대본, 연기 구멍 없는 배우들의 조합이 완벽한 시너지를 냅니다. 올해 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개성 넘치고 만족스러운 작품입니다. 기억상실증이라는 흔해 빠진 설정을 가지고 이렇게 뻔하지 않고 쫄깃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칭 남자친구라고 우기는 조폭 출신 코치와의 동거라는 설정 자체가 신선한 재미를 유발하더군요. 예상을 비틀어버리는 빠른 전개 덕분에 아는 맛이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맛을 느꼈습니다.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오직 한 여자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장타의 순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인의 멜로 연기는 역시 독보적이며 그 찐득하고 헌신적인 사랑 방식에 여운이 길게 남네요. 위험 속에서도 은세를 도피시키고 지켜내려는 남주의 절박함이 심장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초반 1화부터 사건의 빌드업이 굉장히 빠르고 타이트하게 진행되어 지루할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카메라 워킹이나 화면의 톤이 로코와 느와르를 오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변하는 연출력이 아주 돋보이더군요. 감독이 시청자가 어느 타이밍에 설레고 어느 타이밍에 긴장하는지 정확히 알고 만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부작 결말까지 모든 목선이 깔끔하게 회수되면서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반전을 넘어 두 사람이 마침내 도달한 행복한 결말을 보며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낭비되는 캐릭터 하나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짜임새 있게 잘 짜인 로코를 보았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은 이틀째인 오늘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가 대부분 1위와 2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일본도 순위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K-로맨스가 또 불법 시청하는 대륙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전 회차가 동시 공개된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이런 역같은 사랑이 중국 내 주요 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 SNS를 통해 폭발적인 극찬 세례를 받으며 올여름 최고의 히트작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 이틀 만에 전세계 80개국 탑10, 18개국 1위에 올라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지만 중국에서도 이 드라마는 엄청나게 불법 시청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중국 언론에서도 이 드라마의 리뷰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마이 데몬의 김장한 감독과 유 레이지미업의 모지 작가가 의기투합하고 글로벌 스타 정혜인과 차세대 멜로킨 하영이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공개 직후 더우반, 소우왕 등 중국 내 주요 문화예술 평론 매체들로부터 최고의 평점과 함께 비평가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분석한 나의 역같은 사랑의 독보적인 흥행 요인과 평론가들의 극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유력 연예 매체와 문화평론가들은 가장 먼저 이 드라마의 한국 제목인 이 역같은 사랑에 담긴 언어적인 센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어 원제인 이런 역같은 사랑은 한국 고유의 전통 과자인 엿의 끈적이고 달달한 성질과 동시에 뜻대로 되지 않는 거친 현실을 비속어로 위트 있게 표현한 중의적 제목입니다. 중국 미디어들은 이를 중국어 발음이 같은 황당하다의 황당과 거칠고 거대한 설탕을 뜻하는 황당의 동음이어로 치환하여 번역했습니다. 중국 비평 매체들은 이 제목이야말로 국의 전체를 관통하는 완벽한 요약이라며 다음과 같이 극찬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엘리트 검사 앞에 전직 조폭 출신의 복싱 코치가 나타나 가짜 남친을 자처하는 설정 자체는 매우 황당하다. 하지만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목숨을 건 순정과 시골 마을의 달콤한 동거 생활은 시청자들에게 치명적인 달콤함을 선사한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짜릿한 반전의 묘미가 중국 시청자의 호기심을 완벽하게 자극했다라 평합니다. 중국의 대형 미디어 플랫폼 소우왕은 이번 작품이 기존의 전형적인 재벌가 로맨스나 신데렐라 스토리의 공식을 과감하게 깨부순 웰메이드 하이브리드 장르물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드라마는 여주인공 고은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권력형 범죄 현장의 서늘함으로 포문을 엽니다. 그러나 극이 전개될수록 평화롭고 고즈넉한 구진 옆마을의 따뜻한 힐링 라이프로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유쾌하고 서정적인 시골 로맨스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주인공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잔혹한 범죄 조직의 수장 백상길의 추격전이 팽팽한 대치선을 이룹니다. 중국 평론가들은 자칫하면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하드보일드 조폭 느와르와 달달한 농촌 치유 로맨스라는 극단적인 두 장르를 김장한 감독이 특유의 세련된 미장센과 완벽한 완급 조절로 매끄럽게 봉합해냈다고 평가하며 K-컨텐츠에 한계없는 진화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과감한 제작 환경 속에서 탄생한 이런 역같은 사랑은 기억상실과 조폭과의 동거라는 자칫 진부할 수 있는 소재를 가장 트렌디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요리해냈습니다. 억지스러운 설탕 가루를 뿌리는 대신 인물들을 거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밀어넣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애틋한 불꽃을 밀도 있게 그려낸 이 작품은 2026년 하반기 전세계 컨텐츠 시장에서 가장 완벽하고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음은 이 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 중에 중국 드라마와 이 드라마를 비교하는 반응만 소개합니다. 맨날 엉망장자 패도총자 민폐 여주만 나오는 뻔한 중두 로맨스에 지쳤는데 기억을 잃어도 검사의 날카로운 지성과 추리력을 잃지 않는 하영을 보니 가슴이 다 뚫린다. 중두 액션은 무의미한 CG와 과도한 슬로우 모션 도배라 가짜티가 나는데 정해인이 골목길과 링 위에서 보여주는 날것 그들의 복싱 액션은 타격감과 몰입감의 차원이 다르다. 억지로 사탕을 쑤셔 넣는 중대 인공 설탕물과 달리 이 극은 목숨을 오가는 느와르 현실 속에서 은은하게 감정을 쌓아 올려 진짜 스릴 넘치는 달콤함을 느끼게 한다. 중두였다면 여주가 기억을 잃자마자 남주에게 징징대며 민폐만 끼쳤을 텐데 고은세는 남주의 손에 박힌 굳은 살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을 보며 가짜 남친임을 역추적하는 지성을 보여줘 짜릿하다. 풋더빙 때문에 몰입이 깨지는 중두와 달리 정혜인의 낮고 단단한 실제 목소리와 시골 코치다운 거친 생활 연기가 화면에 그대로 묻어나 감정선이 훨씬 더 깊게 와 닿는다. 보정 필터를 과하게 써서 배우들의 이목구비조차 흐릿한 중두 로맨스 보다가 구진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과 배우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생생하게 잡아내는 넷플릭스급 미장센을 보니 눈이 정화된다. 중두는 40회 넘게 질질 끌며 오해만 반복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데 12부작이라는 짧은 호흡 속에 가짜 연애, 조폭 추격, 반전 서사까지 속도감 있게 꽉 채워 넣어 지루할 틈이 전혀 없다. 최근 중두 빌런들은 유치하고 평면적인 악당에 불과한데 허성태가 보여주는 백상길의 무자비하고 서늘한 아우라는 극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해주는 진짜 느와르의 정수다.
맨날 뽀뽀만 하려고 억지 상황을 만드는 중두와 달리 오해에서 장태하가 가짜 연애를 끝내고 진심을 전하며 나누는 키스씬은 두 사람의 서사 결핍이 맞물려 눈물이 날 정도로 애틋했다. 중두는 남주가 여주를 아래로 보며 통제하려는 구도가 많은데 장태하는 거친 조폭 출신임에도 은세의 영리함을 존중하고 그녀에 대해서 묵묵히 목숨을 걸고 받쳐주는 평등한 관계라 너무 설렌다. 아무 의미 없는 클리셰만 복사에 붙여넣는 요즘 중두와 비교하면 전통 엿을 고아내는 과정에 두 남녀의 지독하고 끈적한 운명을 비유한 각본의 문학적인 깊이에 감탄만 나온다. 중두는 사극이든 현대극이든 배경이 다 세트장 같아서 몰입이 안 되는데 이 드라마는 한국 시골 마을의 따뜻한 감성과 날카로운 범죄 현장의 대비를 완벽한 로케이션으로 살려냈다. 출연료에만 돈을 쓰고 음향은 엉망인 중두 로맨스들과 다르게 정혜인이 직접 부른 OST야 적재조세에 깔리는 배경음악이 서정적인 멜로 분위기를 몇 배는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준다. 중두 여주들은 독립적이라고 말만 하고 결국 남주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고은세는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와 배짱만으로 거대 권력의 추악한 비리를 스스로 파헤쳐 나가는 진짜 주체적인 인물이다. 아이돌 출신 배우들의 어색하고 굳은 표정 연기로 채워진 중두를 보다가 눈빛 하나로 거친 마초의 야성미와 첫사랑 앞에서의 순정적인 마음을 다 표현하는 정혜인의 미친 연기력에 압도당했다. 중두 멜로는 후반부로 갈수록 갈등을 해결 못해 고구마 전개가 이어지는데 이 극은 인물들이 숨기는 것 없이 똑똑하게 행동하고 조폭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서 고구마가 전혀 없다. 양산형 중두는 첫 화만 봐도 결말이 다 비디오처럼 그려지지만 이런 역같은 사랑은 매 회차가 예측 불가능한 반전이 터져 나와서 밤을 새워가며 12부작을 한 번에 정주행할 수밖에 없었다. 남녀 주인공의 비주얼만 믿고 서사는 대충 짜는 중두 시장이 반성해야 할 작품이며 정혜인과 하영의 완벽한 얼굴합은 물론이고 인물들의 서사적 개연성까지 완벽하게 챙긴 웰메이드 로맨스다. 중두는 조연들을 그저 주인공들의 연애를 돕는 도구로만 소모하는데 김용옥 배우를 비롯한 구진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유기적인 관계가 드라마를 한층 더 풍부하고 인간미 있게 만든다. 가짜 신분이라는 거짓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 진짜 기억보다 더 단단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멜로라 가볍게 시간 때우기용으로 소비되는 중두 로맨스들과는 격이 다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의 더우반 평점은 6.7점으로 낮은 평점을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댓글을 보면 극찬의 댓글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는 꾸준히 불법 시정되며 댓글처럼 중국 멜로드라마 비교되며 중국인들을 자괴감에 빠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